신축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죠. 그러면 우선 피디님, 신축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노후 건물을 헐고 신축할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이 초기화돼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도세, 재산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설계의 자유도입니다. 내가 사용을 한다면 건축법 안에서 지을 수 있는 만큼, 또 임대 목적이라면 최근 트렌드에 맞게 임대가 잘 들어오게끔 입맛대로 지을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노후 건물 대비 보수 유지 비용이 적습니다.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릴까요? 리스크입니다. 토지 매입 비용 외에도 건축비, 설계비, 인허가 비용, 이자 비용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특히 최근의 건축비 원가 상승과 금리 부담은 리스크를 가중시킵니다. 두 번째, 인허가 위험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 인허가 지연, 공정 중단의 위험들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내는 이자 금융 위험과 임대 수입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몇몇 사례들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신축을 하고 원가 언더로 시장에 나온 이제 사례들이 되겠죠. 근데 남의 재산을 가지고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도 이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0년, 21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이러한 초저금리 기조는 유례없는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고 자산 가격 상승과 함께 부동산 투자 수요를 자극했어요.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노후 건물들이나 유휴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신축을 추진하는 흐름이 일종의 트렌드처럼 확산이 되었고, 특히 근린생활 시설 중심의 신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때 대거 강남 시장에 공급되며 강남권 공실률 상승이라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에게 신축 자체가 투자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시장의 흐름과 공급 타이밍, 입지별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면 공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건물은 개별성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개별성을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건물. 그리고 두 번째, 층고가 너무 낮거나 구조 변경이 어려운 건물. 세 번째, 수요는 있는데 건물이 못 따라가는 상황. 주변 입지나 가치는 상승을 하는데 낙후된 건물들밖에 없다.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조상 승강기를 넣을 수 없는 건물들, 이런 건물들은 신축을 하는 게 낫고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물은 신축 시 대지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선이 지나간다거나 여기 가각전제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대지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법적 용적률을 초과하여 받은 건물들. 이제 새로 짓게 되면 이만큼 크게 건물을 못 짓는 건물들이 있어요. 현재는 지을 수 없는 용적률을 받은 건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관이나 인테리어만 개선을 한다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건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PD님이 말씀 주셨듯이 구조상 승강기를 넣을 수 있는 건물들, 그리고 주변에 잘 동화되어 있는 건물들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인사동에 그런 한옥들이 많은 동네에 지금 시대에 삐까번쩍한 그런 건물들이 나오면 좀 사실 주변과 동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런 건물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동네에 잘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도로인데요.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가 어떤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남도로를 접하고 있는 대지보다는 북도로를 접하고 있는 대지가 좋고요. 일조권 사선 제한에서 남도로보다 자유롭죠. 그리고 한쪽 도로만 접하고 있는 대지보다는 양면 도로나 코너에 위치한 대지가 좋고요. 4m 이상을 접하고 있는 도로보다는 6m 이상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 도로가 좋습니다. 그 밖에 대지까지의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상권, 기반 시설, 법적 규제 등을 골고루 평가를 하여 미래 가치를 예상해 봐야겠죠. 신축 부지를 매입했다면 지어야 되는데
이 지을 때 제가 또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건물의 개방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방감은 트인 시야나 층고에서 나오는데요. 피디님, 집도 좁은 집보다는 큰 집이 좋잖아요. 예, 땅이 있고 그 땅에는 이제 지을 수 있는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 법 한도 내에서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법 한도 내에서 지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데, 그 법률 안에서 최대한의 개방감을 주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층고를 높게 지으십시오. 층고가 높은 건물은 낮은 건물들에 비해서 약 10%에서 15%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 파사드 통유리를 활용하여도 막히지 않는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요. 내부 칸막이처럼 되어 있는 내력벽을 최소화하십시오. 그리고 색상이랑 마감 재료로도 개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밝은 톤의 벽체와 바닥재, 광택 있는 소재는 공간을 더 넓게 느껴지게 합니다. 블랙우드손도 잘만 사용하면 고급스럽게 개방감을 줄 수 있는데, 너무 어둡게 해버리면 반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축과 리모델링,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대지가 있는지, 어떻게 지으면 좋은지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을 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빌딩 UDT 공인중개사 이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